반갑습니다. 김순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5월 13일 송천 아리울센터 법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운 제차 먼저 하겠습니다.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다른 회장님 강의도 안 듣고요. 안 듣는다 보니까 좋죠. 오늘은 그냥 이 메디국만 오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 메디국 하는 거 보시고 구경하시고 냄비들도 사시고 내일은 좀 덕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내일 많이 주문들 하시게. 그러면은 우리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우리 여기서 최고죠. 제일 제품 강의 잘하시는 스타마스터 이은혜 본부장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감사합니다. 많이 띄워주셔서 오늘 이제 원래 둘째 주 토요일이 저희 제품으로 맡겨져 있어서 저한테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품 그냥 일반 제품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보니까 날씨도 이렇고 또 메디쿡을 저희 못 보신 분들이 또 5년 중에 또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한 지가 한 1년 정도가 거의 다 돼 가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여서 그래서 다시 이제 메디쿡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항상 기본적인 거예요. 메디쿡 자체가. 제가 이번에 요리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들 수 없으니까 같이 시작하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가지는 잡채하고 수육하고 튀김, 집에서 가장 하기 좀 번거로운 건데 메디쿡 같은 경우에도 솜씨로 하는 게 아니라 냄비로 하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번거롭지 않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집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그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시식하실 때 요즘에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우리 김수자 국장님께서 또 이만큼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게 또 처질까봐 걱정이에요. 아카시아 아시죠? 어렸을 때 추억이 다 아카시아 추억이 있으시잖아요. 그 아카시아로 튀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카시아 꽃 모머리 그대로 보글보글 살아있어요. 바삭바삭해서 이제 조금 그 자리에서 못 드신 게 아쉽기는 해요. 여기 튀김이 튀기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 하모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이거는 가장 고급 요리예요. 요즘에만 또 먹을 수 있는 특별히 그 아카시아 꽃잎을 타서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있으니까 덤으로 끝나고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바로 제가 마이크를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불러서 다 들리겠어요? 네. 제가 우선 제가 할게요. 옆에 카메라님 계세요. 원래 주방장님이잖아. 사이분이. 아니 우리 김수상 국장님은 막 제가 아카시아 튀김을 센터에서 하면 어떻게 했더니 이제 센터에서 하면 김수상 국장님은 소꿉놀이잖아요. 이게 지금 안 되죠. 이만원 주다가 차이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식당에 가세요. 오늘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시길래 그리고 기름도 어마어마 들어가요. 그러면은 안 돼. 본부장님이 작살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어서 오세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육을 준비를 먼저 했어요. 보통 이제 수육 김장철에 많이 드시기도 하고 요즘 고깃집 가니까 수육들 많이 해서 드시더라고요. 갖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육은 무유 요리예요. 이 메디쿡 자체가. 자 그러면 수육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끓는 물에다가 고기 육수를 드실 때는 찬물에 고기를 집어넣죠. 그래서 고기만 보다는 육수를 살릴 건데 수육 같은 경우는 고기를 맛있게 먹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집에서 하실 때는 물을 일단 끓이죠. 거기다가 양념 된장도 넣고 막 우리 커피도 넣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끓인 상태로 고기를 집어넣어요. 그래야 얘가 딱 단백질이 확 웅고되면서 맛있는 맛이 안 빠져나와서 맛있는데, 자, 이 메디쿡 특징이 뭐냐면 316 스텐이에요. 자, 316 스텐은 스텐 우리 종류 너무 많아요. 마트를 가도
그렇고 냄비 종류가 많은데 자 스테미 종류가 가장 기본 6단계 스텐이 306 스텐 자 그리고 316 스텐이 있는데요 306 스텐 같은 경우에는 자 인풀 우리 자 요거 제가 껴가지고 아 대고 하세요. 제가 대고. 아 그냥 아니야 주세요 그러면 아니 제가 불편해요 제가 불편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저희 냄비 자체 이름이 메디쿡이에요. 그래서 메디하면 의료. 그래서 306은 우리 수술할 때 가위 정도를 쓰는 스텐이 306 스텐이에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윗단계 스텐이 316 스텐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가는 스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나 인공뼈 관절에 넣어서 얘 전혀 부식이 없어서 인체에 무해한 스텐이 316 스텐이라서 306 스텐 자체도 굉장히 고급 스텐인데 그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런데 316 스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체에 들어가는 스텐이기 때문에 그 윗단계 스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316 스텐을 그냥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가격 비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자, 그 가격을 떠나서 요리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저희 냄비 특징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아니 그냥 할게요. 혹시 안 들리세요? 들려요. 여기가 평평해요. 이렇게 딱 일자로. 그럼 뭐냐면 그런데 뚜껑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홈이 하나가 살짝 파여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 있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딱 덮여지기 때문에 부분 압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게 우리 삼계탕을 집에서 드실 때 여름에 모양하려고 삼계탕 끓이실 때 그거 센 거 뭐죠? 닭이? 소정. 센다. 소정다. 토종닭 센 닭. 소정다. 살림을 안 해요. 자, 토종닭을 보통 냄비에 끓이면 쫄깃하다고 하는데 질기죠. 자, 그런데 보통 압력밥솥에 저는 요리가 잘 안 해지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집에 그냥 일반 냄비 압력밥솥도 없지만 그냥 우리 전기로 하는 압력밥솥에도 저는 요리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아까 토종닭 같은 경우에 집에서 해서 드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얘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완전 압축은 아니지만 자 반절 정도 압축이 있기 때문에 여기 토종닭 여기다 넣고 한 마리 정도 끓여 드시면 그 부드러우면서 쫀득함이 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왜냐면 아까 뚜껑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게 딱 보시면 예 제가 지금 보시니 왜 제가 자꾸 길게 얘기했냐면 이거 기다리느라고 뭔지세요? 아니 잠깐만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 자체가 아까 무유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물을 제가 이렇게 지금 물을 안 넣었어요. 밑에다가 수육을 할 건데 고기 지금 덩어리째 있고요. 밑에 집에서 잘 안 쓰는 양파 그냥 통으로 좀 큼직하게 썰어 두시고 여기 냉장고에 보니까 대파가 이렇게 조금 시드는 게 있어서 좀 넣었어요. 네, 요 채로 하시고 저희 여기서 할 때는 뭐 넣죠? 해모임을 자 해모임을 한두 개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러면 한방 수육이 돼요. 한방 수육이 되고 만약에 집에서 하실 때 식구가 많아서 우리 그냥 수육 하는 때 덩어리 길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2덩어리 정도 여기다 하시면 딱 좋아요. 근데 내가 조금 나는 냄비를 태울 것 같아 조금 불안해 하시면 물을 한 3분의 1컵 정도만 조금만 부으셔도 돼요. 안 부으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가끔 자 우리 메모리엄을 드셔야 될 분들은 자 냉장고를 넣고 어디다 놓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비상으로 물을 조금만 부어주셔도 되고 안 부으셔도 돼요. 사실은 내가 시간 체크만 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서 저희 메디쿡 사용하는 방법은 자 강한 불보다 처음에 강한 불로 예열만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예열이 되면 중불 이하 불로 요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이 수육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만 시간 체크하셔서 그냥 불 딱 끄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고기를 돼지고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 수육이라고 하거든요. 기름이 딱 빠지는 상태로 자 여기 보시면 자 물은 없지만 기름이 여기 다 뭉쳐 있어서 이 기름을 우리가 다 먹었나 싶을 정도가 있고 아까 해모임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저는 여기다 뭐 후추 같은 거 따로 첨가 안 했어요. 그래도 아마 맛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 있다가 3시 정도 체크해 보시고 얘를 강한 불로 그대로 놓으시면 계속 타요. 자, 얘도 냄비라서 타죠. 자, 그런데 에타면 냄비 이 메디쿡이 좋은 게 뭐죠? 연마 서비스가 있어요. 자, 일부러 태우실 건 없지만 얘가 다 탔다 그러면 자, 본사로 전화하면 다시 새 것처럼 연마를 재연마를 해서 다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애써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불 조절 조금 신경 쓰셔서 이 정도 예열 좀 되시면 중불 이하로 하시고 자, 이 냄비 불은 모든 열원에서 다 가능해요. 인덕션도 되고 하이라이트도 되고 가스불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자,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1, 2분만 있다가 물을 안 넣기 때문에 불 조금 약하게 줄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바로 튀김을 준비를 할게요. 아카시아 튀김 저기 주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자, 이거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이 없이 그리고 야채 삶으실 때도 자, 우리 시금치 같은 것도 이렇게 씻은 상태에서 자, 그대로 물 넣지 마시고 그냥 냄비채 여기다 넣고 뚜껑 닫아서 몇 분 정도만 될까 이제 불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살짝 이 뚜껑이 따뜻해지면 뚜껑 열어서 그냥 바로 뒤집어지면 살짝 우리가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면 정말 파랗게 예쁘게 이 시금치 냄새가 그대로 올라오셔서 그렇게 해서 그냥 찬물에 헹구셔서 그냥 바로 거기다 뭐 양념해서 버무려서 드시면 되세요. 콩나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영양 손실이 전혀 없어요. 우리 제가 이 시금치만 보면 가정 시간에 뭐 배웠던 시험 본다고 했더니 그 요리가 아니라 펄펄 끓는 충분한 양의 물에 자, 1%의 소금물로 뚜껑 열고 살짝 데친다. 이게 막 시험 문제에 나온 게 계속 외웠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서 보통 야채를 그렇게 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용성 비타민들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물기를 털털 털 거는 없고 그냥 이 씻은 채로 물기 살짝 있는 채로 냄비에다 넣고 불만 켜셔서 한 1, 2분 정도만 지나면 예, 바로 그냥 예열된 상태로 살짝 뒤적이시면 좋고요. 그거 불 조금 줄여주시고 오늘은 이제 바로 저희 튀김을 준비를 할게요. 자, 무유 튀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아예 기름이 없으면 안 되니 그냥 뭐 지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자, 기름을 살짝만 넣었어요. 지금 아직 예열을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제 불을 킬 건데 스위치 한 번만 켜주세요. 자, 이 상태로 지금 이제 제가 불을 켰어요. 자, 아직 기름이 달궈지지 않은 상태로 제가 튀김할 거를 지금 그대로 넣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튀겨서 그러니까 일반 보통 냄비로 이렇게 튀김을 하면 얘를 다 먹어버리죠.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기름을 바닥에 제가 넣고 그냥 이거를 이 상태로 지금 넣었어요. 튀길 거. 특히 이제 애기들 있는 집들은 시중에 뭐 돈가스 같은 거 이렇게 양념해 놓은 거 많이 팔죠. 그 채로. 그냥 그 채로 이렇게 하셔서 지금 불이 이제 켰어요. 자, 이제 킨 식용유에다가 자, 얘가 그냥 자작할 정도의 기름만 있으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뚜껑을 덮으셔도 괜찮아요. 자, 뚜껑을 덮어서 얘가 예열이 되면 하나하나 이 안에서 튀겨져요. 자, 그러면 그때 뚜껑 열어서 뒤집어서 살짝 뚜껑 덮어서 다시 한번 튀겨서 내주시면 정말 웃기는 게 신기한 게 기름이 하나도 안 먹고 담백해요. 이따가 다 끝나고 보시면 자, 얘는 막 그 빵가루 같은 게 지금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별로 실감을 못 하시는데 우리 특히만 돈가스 같은 거는 이렇게 빵가루 많이 묻어져 있어요. 자, 돈가스를 통째로 하나를 넣고 여기다 뚜껑 닫고 이렇게 튀겨내셔도 자, 빵가루는 좀 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자, 그런데 기름은 어때요? 주변 이 둘레하고 기름은 하나도 안 타죠. 그리고 중요한 게 기름이 줄지를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식품들이 기름을 안 먹었다는 거고 맛이 담백한 튀김이 되죠. 그래서 그냥 오늘 대표적으로 이거 여기 매콤한 튀김이어서 이거 담백하게 드시고 매콤하게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튀김이라는 개념이 특히 집에서 튀김 하시고 나면 남은 기름이 문제예요. 그걸 놓으시고 이걸 이제 또 다음날 튀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날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리고 다 쓰시고 만약에 빵가루가 있으면 그걸 가라앉혀서 기름을 부어서 그냥
저는 집에서 다른 거 요리할 때 그냥 그 기름을 다시 쓰거든요. 냄새가 안 나요. 기름에 별로. 그래서 그냥 이 기름 바로 다시 쓸 수 있는 이 안에 왜냐면 이게 또 중요한 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이걸로 끓이면 그냥 우리가 일반 찌개 특별한 이런 요리 아니어도 이런 일반 찌개를 끓여도 맛이 다르다 그래요. 써보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 거예요. 뭔가 자 맛이 달라.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바쁘게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뭐 요리하실 틈이 없잖아요. 그 특유의 그 애터미 맛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 맛을 뭘로 표현하냐면 간장 그렇죠? 워낙 있으면 맛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잡채도 그렇게 할 거지만 그래서 이제 잠깐 이 튀겨지는 사이에 저는 이 간장이 있잖아요. 진짜 고급 간장이에요. 맛있지 않으세요? 맛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집에서 저는 특별히 뭐 조미료가 나빠서 안 쓴다는 개념보다 옛날부터 조미료를 안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조미료를 아예 안 쓰다 보면 그리고 뭐 살림을 거하게 안 하니까 막 육수를 거하게 안 뽑아 놓잖아요. 저희 다시팩이나 하나 딱 넣고 아니면 멸치 몇 개만 딱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도 예를 들어 뭐를 하더라도 그런 맛이 별로 안 나고 특히 어묵탕 같은 거 할 때 자 거기 육수를 안 빼도요. 저는 그냥 맹물에다가 다시마 한두 개 하고 멸치만 넣고요. 그거 무 좀 넣고 빼내고 그 육수 맛을 이걸로 내요. 그죠? 자 그리고 그냥 어묵 살짝 데쳐서 넣어서 그냥 하나 넣어도 그게 굉장히 감칠맛 나고 맛이 있어요. 자 나물을 이렇게 해서 부쳐도 자 요걸로 굳이 소금 안 쓰고 요 간장으로 넣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그냥 참기름만 넣고 저는 이 원당으로 살짝 감칠맛 나게 조미료 대용으로 원당을 써요. 이 다시마 같은 경우에 예전에 영상 한번 보셨나요? 저 충격받은 게 상초 간장 혹시 보셨어요? 자, 유튜브에서 상초 간장 한번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간장이 전통식품이잖아요. 이 간장이 그 상초 간장 시중에 마트에 파는 간장이 그러니까 정말 간장은 고급 간장 드셔야 되더라고요. 자, 701 간장이 있고 간장 종류가 이제 남자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반드시 자, 애터미 간장 안 드셔도 701 그 미판 간장 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만든 간장이에요. 자, 발효 간장이 아니라 그냥 간장 풍미를 낸 그냥 간장.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장은 반드시 자, 701 간장을 드셔야 되고 이 간장 같은 경우에는 701 간장에다가 자, 다시마 예를 들면 자, 일본 육수를 때 잘 쓰는 가스오부시 표고버섯 자, 이런 멸치 이런 것들이 잘 우려져서 발효를 시킨 간장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색깔이요. 진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쓰는 일반 조선 간장 그런 것처럼 진하지 않고 왜냐면 색소 자체를 뺐죠. 색소를 뺐기 때문에 진하지 않고 특유의 간장 맛이 없으니 두 개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일반 흰색 나물에다 묻혀 내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튀김하면서 보면 자, 김 올라오죠 지금? 제가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자, 수증기가 여기로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짝만 한번 뒤집을게요. 왜냐하면 일반 튀김처럼 막 풍덩 빠지는 개념이 아니라서 자, 한 번만 살짝 뒤집고 이렇게 뒤집다 보면 다시 자, 마무리를 그냥 이채로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익히셔야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여기 올라와 있던 수증기들이 지금 여기 다 묻어 있어요. 이렇게 이걸 닦으셔도 되고 자, 아니면 그냥 이채를 다시 여기다 그냥 뚜껑을 다시 닫으셔도 돼요. 그러면 물이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타다닥 한번 튀기만 하지. 이거 살짝 닫았다가 다시 한번 익으면 이제 이게 김말이 야채 튀김이기 때문에 크게 안 익을 염려는 없는데 이제 고기 같은 거 튀기실 때는 시간 보시고 자 온도는 처음에 기름 예열을 시켜줘야 되니까 제가 높은 온도를 했고요. 지금 정도는 지금 이 상태 한 70% 정도 높은 정도. 그러니까 온도는 크게 자 얘가 꺼졌어요. 이게 좀 센가? 쫄이라네. 온도가 아니 생각에 좀 켜주세요. 네, 얘가 전기가 여기 약한가 보다. 5도로만 여기 영업. 본부장님 여기 차단기 떨어져 있는데.
제가 볼 적에 그것만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만. 다시 한번. 그것만 나가요. 그것도 전기가 세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나 것이라 그래요. 차이나 거랑 차이나요? 아이고 참아요. 부장님 이거 혼자도 빼도 돼요? 거기 거기 뒤에 하나 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차라리. 예. 네 됐어요. 자, 이제 또 나갈까 싶으니까 제가 중간 이제 또 나가면 다 나갑니다. 얼른 중간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하셔서 지금 거의 다 얼추 됐어요. 힘이 있으니까. 지금 5분 났어요. 네, 중간 정도로 놨어요. 저희가 이제 가장 기계별로 다 틀리니까 중간 정도로 놨고 이렇게 해서 와 맛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정도면 좀 다 됐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색깔이 매운맛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일부러 매콤한 맛을 했더니 뜨거워 조심하세요. 옆에서 보시기에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식감이 이렇게 크게 이거야 되는데 여기서 간질간질하게 이러고 계시니 깔끔살이 하는 거야. 안 맞지? 이건 우리 체질이고 그죠? 보편적으로 가정용이니까 자 이렇게 하셔서 자 그리고 이 기름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뭐 너무 깨끗하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똑같이 있어서 바로 쓰셔도 괜찮으세요. 이거를 식혀서 다른 통에 담아 놓으셔서 그대로 하시고 아니면 바로 애기들 있으니까 뚜껑을 덮어 놓으셨다가 다음 날에도 바로 이 냄비로 그냥 그 채로 한 번 정도 더 쓰시면 되세요. 자, 매운맛 그대로 올라오지 않으세요? 매워요. 저는 여기 옆에 있어갖고. 예. 제가 다음에는 하고 잡채를 준비를 할게요. 자, 특히 쉬운 요리가 잡채. 자, 집에서는 제일 번거롭고. 네, 가장 번거로운 요리가 잡채고 손님 치우는 요리가 잡채인데 집에서 저는 당면만 이만큼 한 줄만 있어도요. 그냥 살짝 담가놓기만 하면 바로 잡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뚜껑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보통 집에 들어가도 되죠? 예.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보통 집에 요 냄비 정도 메디쿡에서 자 3.3이나 5.5 정도 깊은 냄비에 하셔도 괜찮고 오늘은 자 웍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서오세요. 제가 지금 불을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 자 야채를 집에 있는 야채 그냥 다 준비하세요. 편하게 집에 있는 야채 편하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자 그 대신 당면만 미리 조금 불려놓으시면 되고 당면도 예를 들어서 급하게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자 당면을 잘 다 안 풀려진 채로 넣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시간으로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 아직 조금 더 있어도 되세요. 자, 밑에다가 일단 두꺼운 야채부터 썰어놓을게요. 밑에다가 자 그리고 지금 이 예열을 좀 빨리 시키려고 제가 지금 불을 켜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당면을 제가 불려놨다가 오늘 여기가 스파게티가 아니다 보니 그릇이 없어서 자, 보통 당면 담갔다가 이렇게 꺼지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채만 말고 그냥 냄비에다가 바로 담으세요. 그러면 물하고 같이 살짝 익는 게 좋더라고요. 해보면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저는 뭐를 했냐면 우리 간장하고 자, 원당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기름을 좋아해요. 참기름보다 들기름만 지금 살짝 넣어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양념장을 이 당면 불린 데다 여기다 살짝 뿌려놨어요. 그러면 얘가 당면에 들러붙지를 않아요. 자 하셔서 자 당면 그냥 그렇게 바로 넣을게요. 이게 20인분짜리 마트에 파는 당면이에요. 그냥 한꺼번에 다 넣을게요. 많아요 조금. 그래서 오늘 조금 과해요 이게. 자 냄비에 비해서. 자 냄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물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제가 물을 여기다 조금 넣을게요. 만약에 자 집에서 당면 불려놓은 채를 그대로 이렇게 당면 꺼주시면 물 있죠. 물기가 있는 채로 담으시면 괜찮아요. 물을 조금 안 부으셔도 저는 이 냄비에 비해서 오늘 좀 양이 많아서
여기다 물을 조금 이렇게 부을 거고요. 만약에 당면이 좀 덜 불린 채로 내가 이걸 바로 해야 된다 싶으면 여기에다 물을 살짝 이렇게 부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불을 끈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야채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 오늘은 고기보다 따로 고기가 있어서 자, 버섯 했고요. 또 어묵 제가 그냥 채 썰어서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파프리카 좀 색깔별로 준비를 해서 지금 통째로 같이 들어갈게요. 집에서 조금 하실 때는 이 정도 하시면 양이, 자, 큰 우리 이런 접시 있죠? 수북하게 2접시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손님 초대하실 때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대로 지금 똑같이 집어넣고요. 시금치도 그냥 씻어놓기만 한 시금치예요. 같이 그냥 놓으세요. 그리고 뚜껑 덮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여기다가 양념장을 일부 조금 이제 마늘을 여기에 쓰시는 분들 양념장은 그냥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제가 편한 기호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간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당. 자, 원당은 좀 이게 일반 그 요리사처럼 막 몇 그램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원당이 덜 달죠. 간장도 덜 짜요. 그래서 그냥 인태중으로 막 넣으셔도 조금 더 넣어도 덜 짜고 조금 더 넣어도 덜 달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활용을 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조금 이렇게 부어주셔도 괜찮아요. 부어주시고 나머지는 이따가 다 익었을 때 버무리실 때 이제 조절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금치를 그냥 이렇게 쌀게요. 제가 몰라요 이제. 그냥 이렇게 싸서 그냥 이대로 뚜껑을 덮으시면 되고, 자, 언제까지 하냐면 여기에 지금 불을 꺼질까봐 센불이 안 떨어질 거예요. 거기는 여기에다가 지금 밑면이 예열이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뚜껑이 따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자, 아까 파프리카 향이나 자, 시금치 향이 수증기로 막 올라올 때 그때 뚜껑 열으시면 이따가 색깔 한번 보세요. 너무 이뻐요. 잘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닌데 그 색깔이 너무 이뻐서, 자, 그냥 아까 양념장 맞춰서 그냥 뒤적뒤적 하시면 잡채 요리가 끝인데, 이게 좋은 게 보통 요즘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죠? 잡채 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해요? 기름도 따로 볶고 한 종류, 요즘 야채 따로 해서 따로 볶고 놓고 마무리에 또 참기름으로 간장으로 마무리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실 때 살짝 느끼하죠. 제가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잡채 우리가 평소에 해먹을 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때는 그게 또 맛이 있잖아요. 또 그러다가 저도 집에서 잡채 할 때는 저희는 식구가 별로 없으니까 요거로 안 하고, 저희는 아까 여기 튀김했던 그 냄비에다가 당면 이 정도만 있으면 불려놨다가 집에는 야채 넣고 같이 뒤적뒤적 해요. 자, 그렇게 하면 한 5분이면 잡채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요만한 한 접시 만들어서 그냥 가끔 편하게 먹거든요. 자, 그렇게 몇 병 먹다가 옛날에 어디 명절 땐 거 어디 가서 잡채를 해서 먹자고 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 집은.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 잡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지금 기름을 따로 볶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통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무리에 지금 이렇게 버무릴 거기 때문에 담백해요, 굉장히. 잡채를 먹는다는 개념보다 그냥 담백한 뭐 야채 한 사라다를 좀 먹는 느낌인데, 그렇게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막 느끼함이 확 더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중에 자, 요 수증기 날 때까지 하는데, 자, 이건 냄비가 크고 재료가 많으니까 자, 수증기 날 때까지 좀 기다리셔도 되는데, 집에서 이거 설명 들으시고 혹시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 해서 작은 냄비로 한 접시 조금만 하실 때는 수증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밑에가 눌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밑면만 예열되고 한 3, 4분 정도만 지나면 뚜껑 열어서 이렇게 뒤집으셔서 익히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당면이 안 익었다 그러면 물을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조금 첨가하시면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조금 더 뒤적이는 것을 좀 많이 뒤적이시면 되시니까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이 원당이 이거 조금 익어가는 사이에 자, 밑에가 지금 딱딱해지고 있어요. 이 원당은 혹시 차로 드셔보셨어요? 네, 차로. 맛있죠? 네. 단꿀만 나는데 세계에서 3대 장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원당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자, 콜롬비아의 해발 1500m 고산지대에 있는 사탕수수. 자, 즙을 짜서 콜롬비아 정통 방식으로 즙을 짜서 수증기만 증발시켜요. 그럼 이제 덩어리가 되겠죠. 그걸 콜롬비아 정통 방식으로 빻아놓은 게 이 원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보시면 막 기계로 빻은 것처럼 균일하진 않아요. 조금 크고 작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원당이 저희 애터미에서 나왔을 때 가격이 우리 이제 가격 비교도 시작을 하잖아요. 성분부터 해서 가격이 일본 원당보다 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고 한참 검색을 해봤더니 아마 유기농 매장 같은 데 가시면 원당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기 미네랄 원당은 거의 없고 그냥 원당이에요. 자, 원당은 뭐냐면 설탕 대신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원당을 쓰는데 자, 그 원당 같은 경우는 영양 성분이 지금 여기 있는 영양 성분이 없는데 우리 이렇게 저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케이스에 영양 성분이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영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애터미 유기 미네랄 원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칼슘, 칼륨이 우유보다 훨씬 많아요. 한국에 있는 꿀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지역에 있는 자 콜롬비아 이분들이 왜 장수를 하냐면 우리 그 피로 회복제로 그냥 우리 꿀물 타서 드시듯이 이걸 드시고요. 그다음에 그 콜롬비아에서 가장 고급 커피 중에 커피가 그 콜롬비아 커피, 블랙 커피에 이 미네랄 원당 하면 굉장히 또 고급 커피라고 해서 혹시 이제 블랙 드시는 분들은 블랙에다가 이 원당 타서 한번 이렇게 섞어서 타서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이 이제 풍미로 고급지게 올라가는데 자, 저는 집에서 조미료를 안 쓰니까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원당을 우리 그냥 밥 숟가락에 한 3분의 1스푼 정도 딱 넣어줘요. 그러면 그게 맛이 좀 풍미가 올라가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불고기 같은 거 하실 때 양념장 안 사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간장에다가 이 원당 넣고 나머지 양념 하시면 굉장히 맛이 고급지죠. 그래서 이 원당 같은 경우 좀 많이 아까 여유 있게 넣으셔도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위생팩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생팩이 있고 또 지퍼백이 있죠. 이 제가 사과를 과일을 한 집에서 거의 저녁까지 먹고 가다 보니까 사과 남은 게 있어서 이제 껍질까지 다 잘라놓은 사과를 우리 지퍼백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냉장고 그냥 야채 위에 우리 신선독한 일단 거기다 넣어놨는데 나는 그거 연구를 해봐야 되나 봐. 사과가 이상이 있는 건지 지퍼백이 이상이 있는 건지 시간이 너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과가 껍질 이렇게 색깔도 잘 안 변하고 없어. 아니 그 사과가 농약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 지퍼백이 이게 효과가 지퍼백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쭉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퍼 달려있는 거.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지금 내가 언제까지 가는가 보려고요. 색깔만 살짝 이제 이렇게 변화 있는 채로 그대로 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몇 개월도 더 된 것 같아요. 지금 한두 달도 더 넘었는데 그대로 있어서 내가 지금 그대로 언제까지 내가 그대로 있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자 특징이 뭐냐면 얘가 자 저희가 지금 애터미가 계속 블루마린 캠페인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렇게 박스, 택배 박스까지 친환경 용기이고 저는 저 박스도 다 똑같은 박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박스도 자 분리가 되는 박스가 있고 안 되는 박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저 택배 박스조차도 친환경 다 분해되는 박스인데다가 요즘 다 테이프 없앴죠? 다 종이 테이프로 되어 있지만 이 자체는 지금 화학적인 게 아니라 아까 해당 밀 자, 이 사탕수수 찌꺼기를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퍼백 아니고 이 위생백 자체도 이게 굉장히 일단 짱짱해요. 힘이 있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이제 살림을 거의 가끔씩 하니까 야채를 남으면 이렇게 거의 보관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오래 가죠. 신선하게 오래 가고
예전에 이렇게 천연향수 같은 데 보면 똑같은 거 팔아요. 우리 위생 장갑도 마찬가지죠. 이 장갑도 이게 지금 웨터미 장갑인데 두께감이 굉장히 좀 다르죠. 집에서 혹시 그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주부분들은 쓰레기, 우리 이제 음식물 있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하려고 이거 장갑 끼우는데 이게 하나 구멍이 푹 나죠. 이렇게 찢어지죠. 양쪽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위생 장갑 되게 많아요. 봤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안 묻으려고 띄었는데 다시 이렇게 묻어서 다시 이제 손 씻고 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울 정도로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짱짱하게 잘 나와 있고 또 중요한 게 회장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지구는 손에게 빌려 쓰는 거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세심한 부분까지 참 잘 살려놨다는 게 자랑스러움이고요. 이게 지퍼백이 혹시 용량 늘어난 거 아시죠? 원래 100매짜리여서 어느 순간에 10장이 늘어나서 110매로 늘어났어요. 지금 그게 한참 됐으니까 그 공지도 안 해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안 경우인데 그런 지퍼백 이런 부분도 그냥 하나씩 쓰는 게 친환경적인 거에 내가 동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중간에 앞에 파프리카 냄새 나지 않으시나요? 나죠? 앞에서는 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여기에 이제 수증기가 더 이렇게 막 올라오면 그때 이제 뒤집어주면 끝이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그 사이에 잘 입고 있답니다. 자, 멀리 계신 분들은 가까이서 오셔서 한번 보셔도 괜찮으세요? 오셔도 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까 물을 안 넣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여기 지금 기름이 밑으로 다 쫙 빠져 있으니까 거의 다 익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시고 당면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이거 한 2분 정도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홍해차라고 많이 드셔보셨죠? 애청이 아시는 분들은. 홍해차가 뭐예요? 홍해차. 네, 홍삼에다가 해모임을 뜨겁게 물을 끓여서 드시는 게 홍해차잖아요. 제가 또 하나 다른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고해차. 제가 그냥 오늘 먹으면서 별명을 하나 지었어요. 고해차가 뭘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뭐 하나 드려야지. 고해차. 뭐? 고해차. 고해차. 자, 홍해차는 홍삼의 해모임이고. 끓여서 드시는 거. 자, 고해차. 고해차 지금 설명하고 그거하고 해모임하고 새로 나온 그게 뭘까요? 새로 나온 그게 뭘까요? 활진기고. 자, 활진기고에 그거에다가 해모임. 머그컵 정도의 해모임 2개 넣으시고 보통 이제 저는 그렇게만 마시고 홍삼을 보통 다른 분들 거기다 넣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좀 달달하게 드시려면 이거 크게 한 5스푼 해서 드셨죠. 자, 그렇게도 이제 그게 애터미에서 이제 전통차예요. 자, 그렇게 하면 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몸이 좋은데 지금 활진기고를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정말 그거를 그렇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맛도 약간 더 진하죠. 우리 활진기고가 굉장히 진하잖아요. 이게 제가 먹으면서 원래 땀을 잘 안 흘리는데 먹음과 동시에 땀이 쫙 나요. 몸에서 등에서까지 땀이 쫙 나는 게 느껴지고 몸이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그래서 그 해모임에다가 그 활진기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타서 한번 드셔보시면 몸이 조금 피곤할 때 회복이 너무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이름을 고해차라고 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흑고추를 넣으셔야 돼요. 네? 흑고추를 넣으셔야 돼요. 볼까요? 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 야채가 지금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지금 보시고 향 그대로 다 올라와요. 이거를 이제 잘 비비기만 하시면 되고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만 조심할게요.
대충 맞는지 안 맞는지 아시죠? 저도 살림 잘 안 하지만 그 정도는 아르니 색깔 좀 연하니까 여기에다가 지금은 싱거워요. 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버무리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비만 짱 나면 네. 색깔 그대로 살아있죠. 이 냄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이 웍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쓰시기가 가장 살림하시는 분들은 많이 쓸 거고. 양념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이따 볶고. 지금 예, 이게 지금 가장 불은 약한 불로 해도 되고 이거를 가스불로 하셔도 되세요. 가스불로 가장 약한 불로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로 이제 간만 한번 보시고 마무리로 통깨만 조금 뿌려서 접시에 이쁜 접시에 내주시면 자체는 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양이 많아서 그런데 아까처럼 마치겠습니다. 이제 펴드릴게요. 이거 사진 좀 이거 좀 사진 좀 이거 사진 좀 있고. 이거 찍어 본부장님 찍고 계시고. 아니 여기 지금 동영상은 조금 찍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드세요. 돌아가면서. 아니 이 사진 한 번만 좀 찍으시면 한 번씩 해가 손님들 하면 참 이렇게 나도 처음 먹어봐. 모양 그대로 오셔서 이제 드셔요. 부장님. 돌아가세요. 예, 돌아가세요. 아니 갔어요. 내가 사진 찍고. 아 얼른 오세요. 부장님 먼저. 얼른 빨리 나오세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아니 안 쓰면 안 써도 그만 생겨. 아니 안 드셨으니까 각자 젓가락 그냥 갖고 가세요. 본부장님, 이번 부장님 얼른 오세요. 네네. 본부장님, 저게 왜 나중에 주름이 안 생기는 게 장점. 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얼른 오세요. 맥주 먹어서 한 잔만이라도 먹어야지. 만들어 놓으니까 또 우리 시장 좀 한다고 해. 어? 식당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틀어. 맛을 보셔야지. 얼른 그냥 사장님들 그냥 오세요. 예, 하고 뭐 놀고 나면 할 거야. 그냥 주름 잡히게 와보라. 아니 한쪽도 앉아. 그러니까 이제 할 거니까 얼른 먼저 해요. 먼저 갖다 하시면 나중에. 아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예, 네. 사람으로 맛있어 보시면 많이 드세요. 아니 아까 꽃을 따 먹어봤는데. 한 시간 뿐이 안 먹어봐요. 진짜 얼마 먹어. 우리 안 먹어봐요. 우리 처음에 먹으면
그래. 한 입만 먹는다고? 본인 덕질을 하고. 예, 예. 꽃은 짜 먹어봤지만 먹으면 뭔가 먹는 거. 멋진 연구에 아니, 이거. 어제 배경에서 무한을 나무니까 내가 사오라고 준비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 먹으려고 그러나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먹으니까 다 드셔. 괜찮아. 아, 네. 네? 왜냐면 그거 주름 안 생겨. 갖다 드려요. 네? 잡채가 딱 간이 맞네. 맞아?